새로운 왕조 조선이 도읍지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역사 2뉴스에서는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새 도읍지 건설에 주된 역할을 한 정도전이란 인물을 통해 조선의 근본 정신인 유교가 한양에 어떻게 깃들여져 있는지 알아봅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새롭게 되돌아보는 시간, EBS 역사 2뉴스. 안녕하세요, 최현지입니다. 여러분, 런던, 워싱턴, 북경, 도쿄,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한 나라의 수도라는 점입니다. 수도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의 중심지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는 도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수도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요. (1392년에) 새롭게 건국된 조선. 조선은요, 그 2년 뒤인 1394년에 도읍지, 즉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개경에서 당시 한성이라고도 불리던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한양으로 수도, 즉 도읍지를 옮겼다 하여 이를 한양천도라고 합니다. 개경은 사실 약 500년 동안이나 고려의 도읍지였는데요. 대체 조선은 왜 개경을 버리고 한양을 도읍지로 선택했을까요? 한양이 조선의 새 도읍지가 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수도는 고려의 수도 그대로 개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경은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를 지키려던 신하들이 피를 흘린 곳이었죠. 게다가 개경은 땅의 기운이 이미 다했다는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이에 정도전, 무학대사 등이 도읍지를 옮길 것을 건의하자 태조 이성계는 이를 받아들여 무학대사에게 적당한 장소를 찾게 합니다. 무학대사는 새 도읍지로 계룡산을 추천하고 그곳에 궁궐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궁궐을 짓기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날 무렵 갑자기 경기도 관찰사 하륜이 임금님께 반대의 글을 올립니다.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할 것인데 계룡산은 위치가 남쪽에 치우쳐서 나라의 동쪽, 서쪽, 북쪽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읍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하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도읍지는 한양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새 도읍지로 한양이 선정된 것은 두 가지 주요 요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한양의 풍수지리적 위치입니다. 일찍이 신라의 스님 도선은 한양은 전국에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므로 반드시 도읍이 될 것이며 이 도읍은 이씨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을 남겼었는데요. 이씨성을 가진 이성계로서는 예언의 주인공이 됨과 동시에 풍수지리상 좋다는 한양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양이 도성에 들어서기에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국토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각 지방의 관리와 통치가 용이하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적의 침입을 막기에 좋으며 남쪽에 한강이 있어 백기를 이용해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읍지가 한양으로 정해지자 궁궐의 방향을 두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합니다. 무학대사는 궁궐이 인왕산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으며 정도전은 북악산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정도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남쪽을 향해 궁궐이 지어지고
새로운 도읍지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를 옮길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도전과 무학대사였습니다. 도읍지를 옮기는 데는 무학대사가, 도읍지를 실제로 지을 때는 정도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태조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이 두 사람. 그중 무학대사는요, 이성계가 자신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이성계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석가래, 그러니까 지붕을 만들 때 쓰는 기단한 막대기인 석가래를 등에 짊어지고 가게 되는데요. 이때 석가래의 개수가 정확히 3개였다고 합니다. 신기한 생각에 무학대사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하게 된 이성계. 그리고 무학대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꿈은 임금왕자를 뜻하고 있는 꿈이고, 이를 짊어진 이성계는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계에게 왕이 될 확신을 심어준 무학대사. 그는 도읍지 옮기는 일을 돕고 난 후에는 자신의 원래 길이었던 승려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새로운 도읍지로 한양이 정해지고 나서 한양에서는 새로운 궁궐, 새로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정도전입니다. 해서 조선의 도읍지 한양 곳곳에는 정도전의 사상이 잘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나라의 도읍지를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도전.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도전은 고려 충해왕 때 지방의 관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 말 지배층인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은 마음대로 토지를 약탈해 자신들의 땅을 넓히는 등 갖은 횡포를 일삼았는데, 이로 인해 백성들은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교를 바탕으로 권문세족과 불교를 비판하는 새로운 세력인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는데, 정도전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권문세족을 비판하다 귀양을 가게 되지만 1383년 마침내 혁명의 동반자 이성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자 그를 적극 도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됩니다. 맹자께서는 통치자가 백성의 믿음을 잃으면 무력을 써서라도 왕조를 교체하고 새 나라를 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교를 바탕으로 새 왕조, 조선 건국의 정당함을 주장한 정도전은 조선의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고려 말 불교의 잘못을 목격한 정도전은 부처의 허튼 소리란 뜻을 지닌 책 불시 잡변을 써서 불교를 비판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태조 이성계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나라의 지도 이념으로 세우는 숭유 억불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써서 정치 제도를 정비했는데, 무엇보다 신하를 중심으로 한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왕의 성품에는 어리석음도 있고 현명함도 있으며 강함도 있고 유약함도 있어서 한결같지가 않다. 신하는 국왕의 나쁜 점을 바로잡고 옳지 않은 일을 막아서 임금이 언제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도전은 신하의 권한이 강한 정치, 신권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 또한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도읍지 한양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로 유교를 바탕으로 말이죠.
그래서 한양 안에 건물이나 성을 배치할 때도 또 건물이나 성의 이름을 정할 때도 이 모든 것에 유교적인 생각을 잘 녹여 담아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담아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정조전이 설계한 한양 도성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경복궁은 왕과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릴 큰 복을 빈다는 뜻으로 유교의 책 시경의 한 구절을 인용한 이름입니다. 경복궁 내에서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르던 곳인 근정전은 정치를 부지런히 하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왕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던 사정전은 깊이 생각해서 좋은 정치를 하라는 뜻의 유교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경복궁 주위로 관청, 상가, 집들이 들어서고 이를 사방에서 에워싸는 성곽이 조성되는데 도성 전체에 유교의 5대 덕목이 숨어 있습니다. 거질고 착함을 뜻하는 인, 의로움을 뜻하는 의, 공손하고 예의 바름을 뜻하는 예, 지혜로움을 뜻하는 지, 믿음을 뜻하는 신이 그것인데요. 한양을 감싸는 성곽의 4대문과 도성의 중앙에 위치한 보신각을 통해 유교의 5대 덕목 인의 예지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한양은 500여 년 동안 조선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꿈꾸었던 정도전. 그는 또한 신하가 중심이 되는 정치, 즉 신권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권 정치에 대한 꿈은 결국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방원은 정권을 잡기 위해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조선의 3번째 왕, 태종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당시 큰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정도전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왕 중심의 정치,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정도전의 꿈이었던 신권 정치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맙니다. (1394년)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길 그 당시 세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가까운 나라 명나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명나라의 3번째 황제는 바로 명을 세운 주원장의 4번째 아들이었는데요. 그는 황제였던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영락제지요. 영락제가 황제가 된 다음 도읍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바로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는 조선이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기고 나서 정확히 27년 후인 1421년의 일이었습니다. 옮긴 도읍지에서 영락제는 자금성이란 궁궐에서 살았는데요. 이 궁궐은 1406년에 짓기 시작해서 무려 15년이나 걸려 완성된 것이랍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비슷한 시기에 옮겨진 도읍지 한양과 북경. 이 둘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수도라는 점에서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한양 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의 새 도읍지 한양. 한양은요, 유교적인 이념이 곳곳에 배어 있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한양을 도읍지로 둔 조선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역사 이뉴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